LG 5대0 삼성, 숫자만 보면 그냥 패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욕설 파문으로 번진 건요, 스코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월 19일 대구, 마운드 위 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고 그 장면 하나로 여론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통산 68승짜리 에이스가 통산 평균 자책 3.7푼 7리짜리 토종 1선발이 사실점 한 번에 마운드 위에서 감정을 드러냈다는 게, 오늘은 이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1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원태인 선수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등판이었습니다. 사이닝 3분의 2, 5피안타, 사실점. 숫자는 냉정하죠. 그런데 이 숫자가 만들어진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팔꿈치 굴곡근 손상으로 WBC 대표팀까지 하차했다가 돌아온 복귀 두 번째 등판, 통산 68승, 평균 자책 3.7푼 7리의 에이스가 마운드에서 무너지는 순간 카메라는 그 감정까지 잡아냈거든요. 오늘은 이 사건을 숫자로 다시 봤을 때 달라 보이는 것들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보죠. 같은 날 같은 경기, 두 선발의 숫자를 좌우로 놓고 보면 차이가 너무 분명합니다. LG 선발 앤더스 토러스트 6이닝 동안 1피안타, 4볼넷, 1탈3진, 무실점. 6이닝 던지면서 안타 1개 맞은 거예요. 1개. 반대편 마운드의 원태인은 사이닝 3분의 2 동안 5피안타, 4실점. 5회를 채우지 못하고 간판됐습니다. 흐름을 한 장면으로 압축하면 4회 초입니다. 0대0으로 팽팽하게 가던 4회 초, 1-4-1루, 3루에서 오지환, 천성호, 박동원이 3연속 적시타를 때려냈어요. 0대0이 한 이닝 만에 0대3으로 벌어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4-2루 3루 상황에서 이영빈의 내야 땅 볼 때 추가 실점까지 허용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6이닝 동안 안타 1개만 맞았고 한쪽은 사이닝 만에 적시타 3방을 연달아 맞았습니다. 이 차이가 마운드 위 표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한 경기로 LG는 시즌 12승 6패, 그리고 삼성의 7연승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자,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원태인이 어떤 투수였는지를 알면 이 사실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태인이라는 투수의 통산 스탯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원태인, 2026년 4월 기준 만 26세, 통산 187경기, 1052이닝, 3분의 1, 68승 50패, 평균 자책 3.7푼 7리. 이 숫자가 무슨 의미냐면요, 9이닝 동안 평균 3점 조금 넘게 내주는 수준. 그러니까 토종 에이스 라인을 매년 안정적으로 찍어왔다는 뜻이에요. 2025 시즌만 따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27경기 12승 4패, 평균 자책 3.2푼 4리, 12승 4패. 데뷔 첫 규정 이닝을 채운 2021년 이후로 2021년, 2022년, 2024년 세 차례 두 자릿수 승리를 찍었고 매년 3점대 평균 자책을 유지해왔습니다. 토종 1선발이라는 자리, 빈말이 아니에요. 그런 에이스가 올해 봄 어땠냐? 스프링 캠프 도중 오른 팔꿈치 굴곡근 손상이 왔습니다. 팔꿈치 굴곡근이라는 게 투수에게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거든요. 그 부상 때문에 2026 WBC 대표팀에서 결국 하차하게 됩니다. 국가대표 명단에서 빠질 만큼의 신호였다는 뜻이에요. 복귀 일정은 이랬습니다. 4월 6일 마산구장 퓨처스리그 NC전에서 3이닝 2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몸을 만들었고요. 4월 중순 1군 복귀전에선 3이닝 3분의 2, 4피안타, 무실점. 5이닝을 못 채워서 본인은 승리 투수 요건은 못 챙겼지만 팀은 9대3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4월 19일이 복귀 후 두 번째 등판, 바로 그날 사실점이 나온 겁니다. 잠깐, 이 그림 다시 보세요. 팔꿈치를 다친 투수가 두 번째 실전 등판에서 사실점을 했습니다. 통산 평균 자책 3.7푼 7리짜리 에이스에게 이게 어떤 무게였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실점은 그냥 한 번의 패전이 아니라 에이스가 자기 정체성을 의심받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카메라가 잡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먼저 위계의 수치부터 정리해보죠. 원태인은 2000년 4월 6일생, 만 26세. 류재혁은 1994년 1월 13일생, 만 32세. 두 선수 나이 차이가 6년이에요. 그리고 강민호, 1985년 8월 18일생, 만 40세. 삼성 라이온즈 최고참 포수이자 원태인의 배터리 파트너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마운드 위에 있었다는 거, 이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숫자가 있어요. 류지혁의 올 시즌 타격 데이터입니다. 시즌 초반 기준 타율 4할 4푼 8리, 2홈런, OPS, 1.3할 8푼 3리. 4할 4푼 8리라는 타율, 정상적인 시즌이라면 한 번도 못 보고 끝나는 숫자죠. 스태티즈 기준으로도 REPA 리그 2위 0.2할 9푼 5리, WRC 플러스 5위 215.1을 찍고 있습니다.
WRC 플러스가 215.1이라는 건 리그 평균이 100일 때 평균보다 2배 넘는 생산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류지혁은 그날 그 시점에 리그 타율 2위에 올라있던 타자였습니다. 그런 류지혁을 향해 6살 어린 후배 투수가 마운드 위에서 강한 감정을 표출한 것처럼 보였다. 이 한 줄로 여론이 왜 폭발했는지가 데이터로 설명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가설도 같이 돌았습니다. 4회 초 3연속 적시타의 가운데 타자였던 LG 천성호. 1997년 10월 31생, 만 28세. 일부 시청자는 원태인의 시선이 사실 천성호 쪽이었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 장면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2갈래, 3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 32세, 리그 타율 2위 타자에게 만 26세 후배 투수가 표정을 보인 그림. 이건 단순한 멘탈 문제가 아니라 위계 위반 프레임이 거의 자동으로 켜지는 구도예요.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빠르게 한쪽으로 기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노의 방향이 사실은 우리가 본 그 장면과 다를 수 있다는 자체 취재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데이터가 아니라 취재의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강민호였어요. 삼성 라이온즈 구단 공식 SNS에 강민호가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만 40세 최고참 포수가 구단 공식 SNS 댓글창에 등판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건의 무게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강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태인이가 보인 행동은 LG 정수성 3루 베이스 코치의 모션이 커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지혁이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이었다. 그리고 한 줄을 못 박았어요. 삼성 라이온즈에는 버릇없는 후배는 단 한 명도 없다. 여기에 스타뉴스의 자체 취재가 또 한 겹을 얹습니다. 원태인의 분노는 류지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실점 후 예민해진 자기 자신을 탓하는 의도였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잡힌 그 표정은 후배가 선배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기 자신에게 보낸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서 가장 어른스러웠던 장면, LG 주장 박혜민입니다. 1990년 2월 24일생, 만 36세. 2025년부터 LG 주장을 맡고 있고요. 2025 시즌 후 4년, 총액 65억 원, 옵션 5억 원으로 LG 잔류를 결정한 베테랑 중견수예요. 박혜민은 경기 종료 직후 원태인을 직접 불렀습니다. 상대팀 주장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원태인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장을 잘 알겠다. 더그아웃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다. 이 한마디로 사건이 더 커지는 걸 막은 겁니다. 잠깐 정리해볼까요? 같은 팀 최고참 포수가 구단 SNS 댓글에 직접 등판해서 해명했고 상대팀 주장이 먼저 다가가서 갈등을 닫았습니다. 자체 취재는 분노의 방향이 류지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고 전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처음 본 그 장면 하나로 만들어진 그림과 데이터와 취재가 합쳐서 보여주는 그림이 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겠습니다. 4월 19일 대구 통산평균자책 3.7푼 7리 68승의 에이스가 팔꿈치 부상에서 돌아온 두 번째 등판에서 4실점을 했고 마운드 위 한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류지혁은 그날 시점 리그 타율 2위 4할 4푼 8리, 강민호는 만 40세 최고참. 둘 사이의 위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빠르게 기울었고요. 그런데 그 위에 다시 데이터가 얹혔습니다. 강민호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박혜민이 먼저 원태인을 불렀고 자체 취재는 분노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SSG전을 앞두고 원태인이 직접 입을 열 예정입니다. 야구는 결국 숫자로 남는 종목이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진 맥락 없이 한 장면만 잘라서 보면 우리는 자주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숫자가 만든 무게와 취재가 드러낸 맥락 사이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실지는 시청자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야구를 숫자로 다시 보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데이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야구 데이터 연구소였습니다.